어저께 제가 주가도 이야기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진짜 바보짓을 한 인간이 하나 있었죠. 진짜 제가 시대지 이거는 제가 한번 진짜 명치를 한번 명존세를 제가 날려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시진핑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서양은 미국은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줘라는 그러한 그 옛날 말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이 있지만 서양은 그러한 식으로 대응을 하지만 중국은 한 대를 치면 그냥 바로 주먹으로 면상을 갈긴다. 야, 세다. 야, 시대지 진짜 미친 소리를 했죠. 미친 소리를 했어요. 이러한 미친 소리를 했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 바로 이러한 조치를 내려버리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세계 구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마음먹은 사실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지만은 요번에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이 갖춰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셰일가스 문제죠. 셰일가스. 그 사실만에 이제는 미국은 모든 것을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뭐 옛날에 동양에 있어서 동양의 그 패권국이 생기면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했었잖아요. 그러할 정도의 사실은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할 정도의 파워와 능력이 생긴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걸 합리적으로 이제는 써먹겠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파워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근데 보세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주 다목적인 카드라는 거야. 중국은 이제는 뭐 진짜 무역전쟁에 있어서 관세만으로도 완전히 후달리게 됐는데요. 진짜 후달리게 됐잖아요. 관세 문제 때문에. 관세로 후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기름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기름값으로. 이젠 기름값으로 또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이거는요. 정확하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예요. 중국에게는 이미 발목은 다 철컹철컹 해놨는데 발목은 이미 다 족쇄를 채워놨죠.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지. 응? 이번에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야. 돼지 새끼한테. 응?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중국의 주가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오늘 또 떨어졌어요. 중국 주식 주가 또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 기술주란 말이야. 기술주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기술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겠어? 여지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잖아요. 갖다 베껴 쓰는 놈이 더 유리하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모래 그거 그대로 갖다 쓰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 더 저렴해. 여지까지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질은 적당한 걸 만들어서 뿌려대면 미국 제품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중국은 그거에 한술 더 떠서 아주 고도의 정말 지금 현재 쓰여지는 기술들을 다 갖다 셉쳐다가 스파이즈를 해서 자국에서 응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팔아버리면 천하의 미국이라도 어떻게 당하냐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지, 시진핑이 개새끼, 시진핑이 돼지 새끼,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하는 짓, 이제 방치 못해. 너넨 뒤졌어. 완전히 다 막아버릴 거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지금 국내에서 미국의 CIA나 FBI가, 여러분, 그 사람들 업무가 일반 어떤 범죄라든가, 일반 국제 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쓰기보단, 오히려 중국 스파이들 잡는데 골몰하고 있대잖아요. 오히려 미국의 CIA나 FBI가 그 일하느냐고 골머리 아프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을 빼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중국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은 앞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지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중국이 여지껏 자기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기 위해서 그 똥을 치우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그걸 똥을 자기 힘을 아닌 외부의 힘으로 치우려고 했던 게 지금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걸 강탈하고 4차 산업을 융성하고 그걸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미국 다른 국내에 감추어졌던 어떤 금융적인 그러한 약점 그리고 또 다른 산업 기반의 어떤 그 허약함 또는 건설에 관련돼서 감추어졌던 어마어마한 그 비리와 어마어마한 뭐라고 해야 되죠?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중국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러한 거대한 똥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지금 미국의 어떤 발달된 기술이나 이런 걸 약탈을 해서 그것으로 기반을 한 4차 산업을 제조 2052인가요? 중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예? 제조 2025인가? 제조 2025죠. 이걸 통해서 지들이 여지까지 쌓아놓은 똥은 자연스럽게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중국이 방향을 잡은 건데 그 방향 잡은 거를 갖다가 전면에서 그냥 싸다구를 앞싸다구 레프트 싸다고 라이트 싸다고 어퍼컷 명존 쎄 엎드려서 빠따까지 쳐버리고 나중에는 싹커킥까지 날려버리고 있어. 지금 싹커킥까지 날리고 있다고. 싹커킥.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굉장히 다목적적인 카드가 있다. 결국에는 중국은 미국에게 지금 아마 뒷구멍으로 엄청 미국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나중에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몇 개월 전에 모처에서 비밀리에 트럼프의 최측근과 시진핑의 시대지가 만나서 모종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대지가 거기에서 항복문서를 전달을 했다는 것 같다는 썰이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중에 우리에게 들릴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미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선가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중국의 부채 외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못 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리 대금업, 즉 사채놀이를 한 것이죠. 1대1로의 차이나머니 받을 땐 달콤하지만 빚의 덫에 빠지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중국은 이 야심찬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 기반 시설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케냐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원 되는 고속도로 건설이 연기가 되었고 파키스탄 등 각종 국가에서는 국가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있으며 IMF 총재도 1대1로의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부채 외교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즉 못 사는 국가들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돈을 빌려준 뒤에 이를 바탕으로 외교,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즉 소유권을 빼앗아 간다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중국의 군대를 주둔시킨다거나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의 철도와 도로, 수력발전소,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몽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등 못 사는 국가 위주로 중국에 돈을 계속 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부채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몽에 말려든 저 개발국 1대1로 참여했다가 빚더미 신세. 경제 발전을 위해 끌어들인 중국 자본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독이 되고 있다.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552조 원에 달한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이 많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부티, 아시아의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몰디브,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유럽의 몬테네그로 등 8개국은 중국에게 진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여러분, 무려 68개국이라고 합니다. 68개국. 여기 중국의 쿤밍에서부터 이렇게 라오스를 지나가지고 여기 밑으로 지나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 말레이시아, 이게 싱가포르 끝까지 가는 이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라오스인데요. 중국 부채에 덫에 걸린 라오스,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야, 나 이거 안 해! 그렇게 해버린 거죠. 안 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반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죠. 하버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부채 외교를 통해서 인도태평양에서 자신들의 중국의 패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라오스를 통해 동남아시아 거점을 확충을 꾀하고 있고 최근에 실패했지만, 그리고 지부티는 아프리카 진출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다. 또 중국은 몬테네그로를 통해 발칸반도와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고 있고, 또 파키스탄과 몰디브는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1대1로상의 거점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에 차이나머니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가 내륙 라인이 있는데 그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라인에 있는 국가들, 타지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같은 이런 국가들에게 철도, 도로 등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중국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투자라는 명분으로 못 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 국가들을 군사 외교적으로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잘 사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요. 그 나라의 고급 지식을 갖고 있거나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돈으로 매수를 한다던가, 또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의 기술을 쏙 빼먹고 버리는 먹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으로부터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받고 있는데 10년간 약 500조, 최소 5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첨단 기술을 도용해 가고 뺏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그 방위산업, 전략물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유출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중국의 기술 유출, 기술 도용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은 공격적으로 차이나머니를 투입시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간 차이나머니, 중동의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투자열, 인프라, 하이테크 산업에 차이나머니가 몰려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 유학생 비자 기한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기술을 유출해가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ZTE, 화웨이 통신업체들이 미국에서 운영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안보나 군사 기밀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등에서는요, 화웨이 폰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차이나머니 때문에 전 세계 10대 도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강남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잡는다고 여러 가지 LTV라든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왜냐? 전 세계의 부동산 값을 들썩거리게 하는 그 원인은 바로 차이나머니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로라는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반중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추세와 달리 유일하게 이 중국향으로 가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북송금과 관련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최근에 채용비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날은 하나은행장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또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하나은행마저 중국의 공상은행과 손을 잡고 중국의 1대1로의
참여를 하겠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하나은행이 자의적으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요, 1대1로 한중 경제 심포지엄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똥줄이 탔는지 원래는 1대1로 상에 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경로가 없었지만 최근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를 지나가는 루트로 1대1로를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5월 달에는 한국에서 한중 경제 심포지엄을 했고요. 이렇게 6월 달에는 중국에 가서 한국과 광둥성 발전 포럼을 해서 1대1로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6월 12일에는요. 이 한국에서 제3차 한중 해외 건설 협력 포럼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1대1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한국의 고급 토목 건설 기술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향해서 불나방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 전자개표기, 전자투표 시스템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낙인이 찍혀지고 있고 또 독재 국가를 지원하고 있는 부역 국가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를 부역하는 부역 국가다라고 찍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기에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중국은 2017년도 트럼프의 신국가안보 전략에서 적성국으로 규정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적국으로 규정된 중국을 부역하는 대한민국, 미국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1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크로드를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그러한 경제 벨트를 뜻하는 것이고요. 1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역항로, 해상항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도라고 해서 북극 항로까지 개발하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국가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자개표기나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출했었던 그런 국가들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라크, 여기 실크로드 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주요한 해상 루트 지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리비아, 그리고 케냐에서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여기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역 루트의 중요한 거점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보면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 이쪽에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육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주요한 거점 지역에 한국이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이 푸틴 대통령이 연임을 했죠. 자, 이 러시아도 중국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1대1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요. 1대1로 1도라는 측면에서, 즉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북극항로 개발, 자,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러시아도 중국이 자기의 범위 안으로 넣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